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야호. 바다가 부른다. 강원해수욕장 7월 1일부터 순차 개장.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3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마이티 마우스 소야 랄랄라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야호! 바다가 부른다. 강원해수욕장 7월 1일부터 순차 개장이었습니다. 올해 여름이 엔데믹 이후에 처음 맞는 여름인데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이 7월 1일 그저께부터 개장을 했고요. 양양, 속초 등 86개 해수욕장이 잇따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산도 해운대, 송정, 광안리, 다대포 이런 7개 해수욕장이 역시 주말 사이에 개장했고요. 보령, 대천 등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들도 7월의 시작과 함께 완전히 다 개장을 해서 마침 지난 주말이 완전 더웠잖아요. 오늘도 더웠지만 개장과 동시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습니다. 오늘도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랐는데 그늘에 있어도 푹푹 찌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제일 더운 날. 진짜 해수욕장에 당장이라도 빠지고 싶은 날이었는데요. 해수욕장도 개장했겠다. 여름에 시간 되면 좀 들러셔가지고 바다의 여름을 한껏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은 또 비 온대요. 물폭탄입니다. 이거 날씨 잘 챙기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잘못된 상반기를 보내고 더 잘못된 하반기를 맞으려고 하는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날이고요. 정용국 씨가 잘못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 상담해드리니까 고민 있는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 에라오 채널에서도 생중계되니까 편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말 걸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강문식님, 지하철에서 배텐 들으면 혼자 키득키득 웃으니까 자꾸 옆에서 쳐다봐요. 이상한 사람 같았나 봐요. 근데 지하철에서 혼자 폰이나 이어폰으로 혼자 즐기면서 웃는 분들 우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이상한 거 아니고요. 자, 어쨌든 배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980님, 시간상 형님 라디오를 못 들었는데요. 오늘은 아내랑 싸우고 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배텐을 들을 수 있죠. 왜 싸우셨을까요? 근데 은근히 또 혼자만의 시간 나쁘지 않죠. 스테디 B님, 출장을 종종 다니는데 출장지에서 채소 마켓에 배성재를 검색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뚠티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처샷을 보내셨는데 남녀 공용 뚠티 캐릭터 티셔츠 방송국 굿즈로 한정 생산됐던 캐릭터 티셔츠입니다. 뚠티라고 배성재 10에서 나눠줬던 옷이에요. 남녀 공용이고 엑스라지입니다. 면이 무척 좋아요. 10,000원. 야, 채팅창에 걸레를 왜 파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잘못된 금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건 자유죠. 급하면 파셔야죠. 자, 7333님, 2023 FIBA 여자농구 아시아컵 대표팀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아쉽게도 파리올림픽 예선 출전권 획득에 실패했지만 중국전에서의 좋은 경기력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성재형도 대표 선수들에게 고생하셨다고 격려 한마디 부탁드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파리올림픽 때 뵐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4916님, 지난 금요일에 5년 3개월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 들어가기 전에 배텐의 면접 팁도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참 빨리 흘렀네요. 간만에 백수인데 후련하면서도 막막하네요. 앞으로 생활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계획이 있어서 퇴사하신 거 아닐까요? 5년 정도면 뭔가 이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잠깐 뭘 준비해서 다른 도약을 하려고 그러신 거 아닐까요? 면접을 제가 또 도와드렸군요. 자, 어쨌든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 잘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쉬셔야죠 일단. 쉬다 보면은 또 생각나실 거예요. 0758님. 영스의 뉴페이스 은비 DJ가 러브게임 박소연 누나한테는 소연 언니라고 불렀지만 베테는 배성재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호칭 정리 따로 안 하셔도 되나요? 선생님으로 이미 굳어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아까 또 바통 터치할 때 인사했습니다. 아직 그 라디오의 개념이 완벽하게 서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또 권은비 씨가 오셨으니까 저희 또 청취율이 더 오르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르면 안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쟁 프로인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라 덕담을 한 거라고. 예, 앞에서 오르면 우리도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뾰족하게 반응하셔서 알아듣고 악수했습니다. 예, 견제할 만한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리고 아닙니다.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2023년 하반기도 역시나 예상대로 늘 그렇듯이 잘못 시작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늘 잘못된 남자 정영국입니다. 네, 공연을 준비하다가 티켓이 안 팔려서 7월 첫날에 이제 환불쇼 라이브를 하셨는데 네. 적자가 얼마나 났어요? 적자는 솔직히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받았던 거를 그대로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가 쓸데없는 일을 만든 거죠. 처음부터 일을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다 그냥 일일이 돌려주는 이런 시간 기회 비용만 날린 거죠? 그렇죠. 헛짓거리 한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거 잘하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깜짝 소식. 곱창집을 전국 프랜차이즈로 그렇죠. 예, 수십 군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일단 연말까지 한 80개 정도가 지금 런칭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뭐 5개 정도 있는데 생각외로 조금씩 잘 되고 있다. 오. 그래서 우리만 잘 되면 된다. 본점이 문제다. 분점들은 시작이 좋은데 본점이 문제예요. 본점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곱창이 약간 더운 음식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금방 지나갑니다. 선글라스는 왜 밤에 끼고 온 거예요? 이제 밤에 이제 낄 일은 없는데 모자를 선물 받았는데 이렇게 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집에 이제 급하게 선글라스 뒤져가지고 데코. 그래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아무튼 가맹점 환불쇼는 언제 하나요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나요? 금액이 커가지고 계좌이체 환불 안 될 것 같은데. 예.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오프닝을 하기 직전에 갑자기 정영국 씨가 뛰어들어가지고 저한테 먹을 걸 줘서. 그렇죠. 떡. 떡? 웬 떡? 그러고 저도 순간적으로 먹을 게 눈앞에 있으니까 모르고 받아 먹었는데 네. 오프닝 멘트 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 끝나자마자 오프닝 멘트 하려고 그러는데 떡이 입안에 있어서 이제 웬만한 건 제가 삼키는데 그렇죠. 뱉어서 손에 들고 제가 있다가 이제 떡을 딱 짚고 배디를 봤는데 타이밍이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겠다고 들어갔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PD가 마이크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난 떡인가 봤더니 권은비 씨 첫 방송이니까 그쵸. 토끼 모양 떡을 아주 예쁜 떡을 주셨습니다. 남은 떡을 정영국 씨가 주워 먹고 있었던 걸 저한테 주신 거였더라고요. 맛있습니다. 떡도 예쁘고 맛있어요. 네, 엄청 맛있고 잘 먹었습니다. 자, 방송 사고 날 뻔했고 잘 넘어갔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갑자기 빵 터질 뻔했는데 오프닝에 터지면 청취자분들은 어리둥절하잖아요. 안 보고 계신 분들은. 뭐야 도대체 이거. 뭐야 왜 오프닝부터 터지는 거야. 그래서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네, 사고 잘 넘어갔습니다. 자, 강혜진님, 정영국님 지난번에 마곡 순두부집에서 뵀는데 진짜 얼굴 작고 잘생겨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다른 분 본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라고 하셨는데. 외출을 거의 안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잠깐 나갔다가 순두부 먹으러 갔었습니다. 마곡에? 네. 근데 진짜 외출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배디도 보통 이제 일적인 것 빼고는 행동 반경이 좀 줄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아예 안 나가죠. 그치 안 나가죠. 네. 네. 집안에서도 거의 방에만 있죠. 거실도 잘 안 나가죠. 그 정도예요? 네, 왜냐면 방 안에 컴퓨터도 있고 게임 컴퓨터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확실히 행동 반경이 줍니다. 거실에 나가는 건 먹을 걸 가지러 갈 때. 그렇죠. 예. 화장실에 간다거나 이런 용도고. 다 그렇네요. 예. 슬프네요. 그런데 쉬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쉬어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는. 이상형님, 용국이 형 썸과 연인 둘의 차이가 뭔가요?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여자친구가 없는데 이런 거를 물어보는. 둘 다 안 해봤기 때문에 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왜 물어보는 겁니까? 예. 썸과 연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이제 스킨십이라고 봅니다.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냐.
아니면 이제 본인이 생각만 하고 있냐 그 차이인 거죠. 저쪽의 의견을 내가 물어봐야 되냐 의견을 안 물어보고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냐 이게 이제 연인과의 차이죠. 썸은 스킨십을 하기엔 좀 그렇다. 아 이제 상상으로만 살짝 지나가다 부딪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거 빼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무조건 연인이 되어야 된다. 이성영 씨는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헷갈릴 것 같습니다. 채팅창도 확실한 건 넌 둘 다 아니야. 그러면 약간의 스킨십을 좀 시도하는데 네. 저쪽에서 거부 반응 확 인다? 이건 썸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썸도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냥 지인.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남성용 눈썹 펜슬을 드립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6715님 남자분입니다. 짝사랑했던 친구를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만나게 됐어요. 처음 용기 내서 연락할 땐 가끔 이렇게 문자나 전화만 해도 좋겠다 였는데요. 연락하니 보고 싶고 보고 나면 내 여자였으면 좋겠다 싶고 그러네요. 고백했다가 거절당해서 다시 연락조차 못하는 어색한 사이가 될까 두렵습니다. 거절당할 때 당하더라도 솔직히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용국 형님 조언 좀 해주세요.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럼 몇 살 정도 되셨을까요? 40 중반이겠죠 뭐. 좀 있으면 50. 저희 정도 나이? 네, 10년 예. 둘 다 많이 늙었죠 뭐. 그때 감정은 본인만 갖고 있었던 거고 네네. 10년 만에 봤는데 아직도 솔로로 계신다. 뭐 한번 갔다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근데 그때는 자기가 용기가 없었고 약간 좀 창피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또 감정이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고백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뭐 특별히 손해볼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고민해가지고 혼자 마음 아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가서 이제 멋있게 고백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고백을 해라. 어차피 뭐 언제나 안 까였습니까? 까였잖아. 똑같지 뭐. 예. 늘 그런 거지 뭘. 10년을 짝사랑한 이 사람만큼은 내가 까이는 모습을 예. 그냥 없이 아니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10년을 짝사랑한 게도 까였고 오늘 봐도 까였고 지난번에도 까였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늘 했던 거를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그러면 일단 성공률을 높이려면 빌드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그분의 상태를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세월의 풍파를 얼굴을 많이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짝사랑은 역시 짝사랑으로 남는 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오히려 10년 전이 더 높았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자분이 상태가 많이 잘못됐으면 지금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만약에 10년이 지나서 그때의 모습과 내가 좀 많이 달라져 있고 좀 자신감도 있다고 하면 지금 오히려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굴 봐야 됩니다. 한번 일단.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네. 망설여서 뭐합니까? 연락을 하는 사이면 충분히 만날 수도 있는 사이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평상시에 연락을 하다가 오늘 한번 고백을 해볼까? 라고 그냥 마음가짐만 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네네. 여자분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눈치채요? 오늘 고백하겠구나. 안 나가야겠다. 그걸 알더라고요 진짜. 뭔가 좀 다른가 봐요. 그렇죠.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서 머리도 괜히 힘주고 네. 옷에도 뭔가 힘주고 아직 만나지도 않고 약속 장소가 조금 달라지고 채 타는 게 조금 느려졌는데 그걸 알더라고요. 뭔가 비장미가 느껴지고 그렇죠. 오늘 왜 이러지 싶은 느낌을 불편한데? 네. 여자분은 금방 안다. 네, 여자분은 바로 알더라고요. 얘 오늘 뭔가 저지를 것 같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하나의 팁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중요한 본인의 결단을 내릴 때는 평상시에 안 쓰는 향수 쓰시지 마시고요. 옷도 있던 거 입고 나가세요. 새로 사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안 맞아. 진짜 언밸런스 패션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향수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괜히 구두는 삐까뻔쩍하고 말이에요. 옷은 막 다 각져 있고 벌써 불편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손질한 쭈꾸미. 예.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확 오기 때문에 어차피 뭐 고백할 걸 그쪽도 알고 있고 더 좋게 가면 그거를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루빨리 용기 내서 고백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네. 이 형 가끔 엄청 현명하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아니 혼자 이게 자기가 거울 보고 만족하고 이럴 때 꼭 새 옷을 입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자기 눈에만 이쁘지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어색해요. 이상한 패션 입고 나가가지고 괜히 긴팔 사가지고 오늘같이 더운 날에 혼자 입고 있고 네네. 그것도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자켓 입고 네. 35도에. 그러니까 그게 예. 굉장히 어색한데 본인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평상시 입던 옷을 입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35도라서 땀이 쫄쫄 나는데 예. 자켓 입고 팔 걷으면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이제 땀 냄새랑 향수랑 같이 섞여가지고 완전 잘못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여름 수트 이런 거. 그럼 컷암 냄새 나는 그대로 가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 그거는 안 빠지더라고. 그거는 웬만큼 락스 갖고 문질러도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갖고 나가는 거고 고개를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잘 씻고 가시고. 그렇죠. 항상 깔끔하게 그런 겁니다. 일단 뭐 거절 당하더라도 지금 해라. 그렇죠. 무조건 해야지 본인이 마음이 좀 편안할 겁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고를 외쳤고요. 곱니다. 6715님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이렇게 용기 내서 고백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 아니라 얼굴가짐입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땡을 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쵸. 네, 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고민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고민 리통국님 남자분입니다.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여친 없이 못 살 것 같았는데 솔로가 된 지 7년이 넘으니까 이젠 여친이 있으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열정도 의지도 없습니다. 아하. 나중에 이 여자다 싶은 사람을 만나면 저도 바뀔까요? 아니, 그런 여자가 나타날까요? 성재형은 돈이라도 많은데 이러다 돈 없는 배성재 될까 걱정입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전 돈이 많지도 않고 갑자기 뒤에 돈 없는 물고 배성재 들어주네. 무슨 얘기죠? 돈 돈 없는 배성재가 접니다 그냥. 없는 배송자 될까봐 걱정이다. 무슨 얘기죠? 대충 남겨진 사연만 봐도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로 꽉꽉 채워져 있다. 일단 판단력이 떨어지시는 분 같아요. 판단력도 다른 것도 떨어지는데 돈도 떨어지는데 판단력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자친구 있을 때는 몰랐는데 솔로인지 7년이 넘었다. 나중에 이 여자다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경험담으로 봤을 때 없습니다.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나이가 들면 거의 다 집에 있더라고요. 집에 있는데 누굴 어떻게 만나? 활동 반경이 확 줄어들죠. 그쵸. 가봤자 뭐 편의점? 이 정도고 거기서 무슨 인연을 만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편의점 가가지고 이제 이쁜 알바생 있고 이러면 말 한 번 걸어볼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한테 대시하는 남자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 내 동선에 있는 유일한 여성이니까. 근데 다 집적거린단 말이야 와가지고 네. 뭐 시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내가 담배 사고 이럴 때마다 나한테는 되게 친절한 것 같은데. 손님이니까. 이래가지고. 네. 손님이니까 친절한 건데. 그거를 혼자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네네. 해가지고 괜히 이제 마음앓이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 앞으로 내가 기다리면 그런 여자가 나타나냐 솔직하게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집 밖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곳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또 나이가 들면 갈 데도 없고 부른 데도 없습니다. 어거지로라도 가야겠네요. 그쵸.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여자분은 은근히 또 모임 같은 데를 많이 다니는데 남자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아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는 친구들끼리만 만나고 잠깐 PC방 가고 이러다 집에 오다 보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본인이 밖으로 나가는 행동 반경을 넓히지 않으면 진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아하.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산악회? 장비 다 사야 되고 네. 또 이제 산악 갑자기 꽂혀가지고 너 이번 주에 또 등산하다가 갑자기 더위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날씨 항상 확인하시고 누군가를 먼저 만나자. 그런 공간을 찾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봉사동호회 추천하신 분 있고 게임 길드라도 만들어라라고 하신 분 있고 게임 길드는 여자분이 거의 없겠네요.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솔로인지 7년이 넘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8년입니다. 5개월에서 8년이에요. 예. 네. 자, 배성재 텐 막 나간 용한 상담소 2부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영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땡튜브에 채팅이 달렸는데 처음 베텐을 듣는 분 같아요. 스포츠 김 기자님. 노래 나갈 때 베가놈이라는 단어가 들리던데 뭔 의미냐고. 아, 처음 보시는 분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를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배씨니까. 청취자분들이 저를 지칭하는 아주 초창기부터 네. 얘기하던 그 애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애칭. 그쵸. 예, 그런 겁니다. 애칭입니다. 멸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애칭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네. 초창기 용어라 저도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친숙해졌어요. 그렇죠. 네. 예. 이정희님 광고 나갈 때 분위기가 정체된 화면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는데요. 예, 예, 그렇게 됐네요. 광고 나가고 광고랑 또 이제 정보성 그 언어가 나가니까 네. 정보성 그것도 귀 기울여 주세요. 그렇죠. 좀 잘 들어주시고 저희는 이제 혹시 뭐 그냥 딴청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선 강탈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정용경님, 네. 저분이 텔레비전에 나올 때가 있었나요? 좀 뭐 어떻게? 정용경은 저를 얘기하는 건가요?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는 본인이죠. 본인 이름인데 이름이 일단 비슷하시고 정용경님이 정용국에게 저분이 텔레비에 나올 때가 있었나요? 그랬다고 합니다. 네. 네. 예. 뭐 맨날 일이라. 가족 아니에요? 전혀 뭐 네, 이분도 뭐 크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일침 쏴드립니다. 네. 김승일님, 남자분입니다. 펜션을 운영 중입니다. 동창들이 주말에 저희 펜션에 오겠다며 대여료를 문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인 할인을 50%나 해달라는데 솔직히 이렇게 모이기도 어렵고 저를 보러 여기까지 와주는 것도 있거든요. 한 번일 것 같은데 그냥 해줄까요? 주말이라 곤란하다고 말하고 조금만 할인해 주는 게 나을까요? 그래요. 살짝 고민이 될 만한 일이네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본인을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친구 중에 펜션하는 친구가 이 친구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정한 겁니다. 본인 생각을 더 기분 좋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50% 할인. 네, 사연에 남아 있는 그 느낌 자체가 약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네네. 저는 뭐 50%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괜찮죠. 뭐 혼자 가만히 다른 분들 와서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자기를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50% 정도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한 번 해주면 평생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왔다가 기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다음부터 안 옵니다. 그거는 추후에 할 일이고 지인이 와서 할인을 해줬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잘 쓰겠지는 본인 사정이고 지인이 일단 오게 되면 가격도 할인해 줄 뿐만 아니라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친구들이 아쉬움이 없고 나중에 이제 뒷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기도 더 갖다 주고 좀 더 좋은 방으로 주고 이렇게 본인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지 어디 갔을 때 괜찮았어. 이런 느낌 있는 거지 똑같은 사람들처럼 대하면 별로던데 약간 이런 느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하. 실제로. 그 성수기 요금을 곱빼기로 부르고 반값 거기서 할인해서 받으면 어떠냐고. 이미 다 검색했죠. 검색했고 어느 정도 가격으로 해가지고 하자. 머릿속에 아마 50%가 정해졌을 겁니다. 그쵸. 예, 만약에 뭐 100만 원이면 50만 원을 해서 50만 원 우리가 이제 경비 쓰고 고기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가자. 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금액 때문에 살짝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분 좋게 일할 거면 오랜만에 친구가 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적당히 대접을 해줄 경우에는 오히려 소문이 안 좋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야, 거기 가지 마 별로야. 아주 그냥 돈만 들여가지고 정신 없더라고. 의상하고. 그러니까 예. 예. 이왕 이제 그 아는 사람이 온다고 했을 때 생각하는 거는 뭐 좋다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만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날 때 네. 문제는 그거거든요. 친구가 네. 자기 지인을 소개하면서 또 할인을 부탁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내가 또 아는 친구인데 그런 경우 꽤 거의 많죠. 가족 같은 사람들이야.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좀 감았습니다 돈을. 원래 30만 원 정도밖에 할인 안 되는 건데 내가 40만 원 해줬거든. 10만 원 본인이 먹은 겁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이렇게 할인해가지고도 만약에 그 펜션을 방을 더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이 얘기하신 건 지금 성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아쉬움 남게끔 우리 굉장히 좋은 펜션이고 사정도 친절하고 괜찮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한번 되면 또 와 이런 느낌을 줘야지 주변에 지인까지 타고 가는 건 본인이 알아서 커트해야죠. 네, 너네만 특별 할인 서비스야.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너무 좋으면 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게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네. 본인들
뭐 친구들 모일 때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 갈 때. 그런 그다음에 경우는 무조건 있어요. 예. 예. 우리 애들이 친구들이랑 간대. 뭐 이런 거. 불편하죠. 네.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차피 뭐 처음 이제 마지막일 것 같다고 적어 주셨으니까 처음에는 스타트를 좋게 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한 번으로 못 끊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시작 스타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베텐러도 곱창집 가면 베텐러 할인 있나요? 저 서비스 하나 주고요. 적게 시키면 안 나갑니다. 베테너라고 그리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보면 알아요. 딱 그냥 밖에 서 계시는 순간 알아요. 베테너다. 유리 통창 바깥에 서성이는 순간 알아요. 저기서 걸어오는 것도 베테너야. 걸어오는 것도. 예, 다 압니다. 예. 네. 자, 김승일님께 용국이의 일침. 50% 할인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친한 여자 동생들이었으면 전액 할인입니다. 고민도 안 해. 그냥 와. 야, 오빠잖아. 다 해줄게. 다 해. 고기 내가 사고 올게. 친구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와이프한테 겁나게 욕먹고. 그렇죠. 예. 느낌도 결혼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전액 할인. 예. 자, 익명 김님 여자분입니다. 곧 친한 지인이 결혼을 합니다. 지금 서로 바빠서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하는 사이인데요. 야. 제가 지방 살아서 결혼식장까지 왕복 4-5시간이 걸리고 KTX 비용만 6-7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축의금은 교통비 감안하지 않고 액수를 정해야 될까요? 아직 청첩장은 받지 않았고 올해 초에 결혼 날짜가 확정돼서 날짜와 대략적인 결혼식장 위치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그 경찰서 진술서 느낌 살짝 나는데. 쓸데없이 디테일하죠? 네, 본인이 왜 안 가야 되나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장이 맞지가 않습니다. 네. 친한 지인인데 1년에 바빠서 한 번 정도 연락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친한 지인입니까? 옛날에 친했던. 그렇죠. 친했더니 맞는 것 네네. 같아요. 네. 왕복 4-5시간. 그리고 KTX 비용을 본인이 넣었어요. 여기다가. 6만 원, 7만 원 정도 들어간다. 시간도 장난 아니다. 난 별로 안 친하다. 가야 되나? 친하면 사연 보내지도 않았죠? 그쵸. 이미 갔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거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랑 신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사람이 안 와도 축의금이 오면 그냥 온 걸로 퉁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별로 안 친해 보여요. 네네. 10만 원 됐습니다. 보내라. 네. 그리고 가지 마라. 그치, 안 가도 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뭔가가 좀 미안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전화 통화를 한번 하시고 진짜 못 가게 돼서 미안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10만 원 탁 보내주시면 그 친구가 그냥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명은 그냥 그러려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전화를 너무 이제 결혼식에 붙어서 네, 하면 안 됩니다. 밖에 전화하면은 정신도 없고 그쵸. 좀 일찌감치 전화를 해서 네. 미안하다. 그러면 얘는 결혼식에 못 오는 걸 이렇게 예의 있게 미리 얘기해 주는구나. 머리 잘 썼네 이 친구 이런 느낌. 뭐 이렇게 세상을 악하게 봐요. 오기 싫은 건데 남들보다 빨리 전화했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전화를 하셔서 집안일 핑계를 대시고 보다 보니까 스케줄이 이게 있어서 못 가게 될 것 같아. 진심 축하해 이렇게 해주면 어차피 축의감이 가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궁화호 타고 가서 KTX비 빼달라고 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베테너다. 무궁화호 타면 6시간 걸리죠? 부산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가서 네. KTX 비용을 빼달라고 얘기한다고 거기 가서? 이분은 진짜 집에만 계신 분이네요. 네. 아이디 밥 퍼먹었으님. 저는 솔직히 안 가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네. 시간 낭비, 돈 낭비. 가장 중요한 건 친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 네. 두 글자만 빼면 사연이 딱 떨어져요. 친한만 빼면 돼요. 그냥 곧 지인이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1년에 한 번 연락하는 사이고 제가 지방 살아서 왕복 5시간 걸리고 KTX 비용이 나오고 네. 청첩장 그럼. 아직 안 받았고 네. 이러면 딱 그리고 떨어지잖아요. 10만 원 보내. 친한을 왜 쓴 거예요? 약간 미안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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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감정에 솔직하게 사연 적으신 것처럼 그냥 10만 원 보내주시고 축하 전화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대구 아니면 부산 정도 거리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멀다. 멀어요. 네, 진짜 멀어요. 혼자 갔다가 진짜 사람 치여서 올 때 보면 현타 옵니다. 여름에 네. 고생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집에서 에어컨 봉투만 틀어놓고 이렇게 냉면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완전 꿀이에요. 천국이죠, 천국. 그게 낫지. 그게 훨씬 낫지.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청첩장을 못 받았다.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돼요? 두 분이 이제 만남이 잘못됐다든가 파토났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나를 잡았다가 다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네, 아, 그때 올해 초에 날짜 확정돼서 대략적인 결혼식장 뭐 이런 건 들었는데 네. 아직 청첩이 안 왔다. 그렇죠. 먼저 전화하지 마십시오. 괜히 이제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요즘 뭐 사건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청첩장에 보통 계좌번호나 이런 게 써 있긴 요즘 다 써 있죠.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책임감 아직 없다는 거. 네, 괜찮습니다. 자, 박모 씨가 보낸 사연입니다. 여자분입니다. 최근에 친구가 다이어트를 하더니 저보고 살쪘다며 창피를 줍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너 남자친구가 신기하다. 너처럼 관리 안 하는 여자랑 사귀잖아. 네가 이렇게 생각 없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저 그냥 평범하거든요. 진짜 선 넘지 않나요? 절교할 정도죠. 제 친구한테 막말 좀 대신 해주세요. 아, 친구분과 사연 보내주신 분, 사진이 필요하긴 하지만, 과연 얼마나 운동을 하셨고, 얼마나 평범한지를 봐야 되는데, 네네. 사연으로 봤을 때는 뭐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입장을 좀 바꿔볼게요. 남자들끼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네. 야, 네 여자친구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너 같은 애를 만나냐? 우리는 안 싸웁니다. 남자들은 타격감이 없죠. 아예 없어요. 네, 서로 맞아.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칭찬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쵸, 그쵸. 아, 그래. 야, 네 주제에? 예. 네. 친구가 약간 극찬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 예. 예. 그런 게 있는데 여자분들한테는 약간 이게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적어주신 말 그대로 했다고 하면 약간 질투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분을 찍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죠. 솔직히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말이 날아오면 본인도 세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네. 넌 늙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타격감은 타격감으로 받아주셔야 그 친구도 이제 집에 가서 거울도 몇 번 보면서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친구가 남친이 없는 느낌이죠, 지금은? 거의 없죠. 예,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먼저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쟤는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본인이 아직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남친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예, 그겁니다. 어쨌든 친구는 맞죠? 지인. 지인. 그냥 알았던 예,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네. 너 빚이 얼마더라? 그런 것도 채팅창에. 예, 상관없죠. 예. 빚이 뭐 솔직히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 친구가 하고 싶은 말 다 들어주시고 예. 그냥 넌 늙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너 촌농이잖아. 네. 네. 자, 이분께 용국이 일침. 한마디 더 하고 싶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다 이뻐지는 건 아니구나.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8004님 남자분입니다. 남동생이 건멋들어서 교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코 성형도 할 거라면서 다음 주에는 성형외과 상담도 간다네요. 네. 자기 컴플렉스라면서 형이 이해하라는데 저는 외모에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꾸 잔소리하게 돼요. 그냥 놔두는 게 답일까요? 자꾸 잔소리하고 싶은데 두 분이 저 좀 말려주세요. 오. 근데 겉멋이 드는 거랑 교정하는 거랑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치열이 가지런해지면은 이제 네. 좀 극적인 변화가 하관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예. 예. 근데 이거를 교정한다 그래서 겉멋 들었어. 이거 형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형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뭘 하든 간에 외모에 신경 쓰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즘은 뭐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쌍꺼풀이랑 코는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코가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되게 반듯하게 세웠거든요. 네. 요즘은 진짜 한 듯 안 한 듯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이 은근히 꽤 있더라고요. 남자들도. 네. 오. 근데 그것도 한 30대 중반까지만 그렇고 네. 40 넘어가면 생긴 대로 삽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데. 어차피 네. 외모가 통하지 않게 되는. 예. 나한테 말 거는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뭐 치열이 삐뚤어졌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자기가 생긴 대로 살지 않습니까? 동생이 나보다 아직 젊으니까 외모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고 형이 백날 얘기해봤자 이거는 꽂히면 자기 컴플렉스라지 않습니까? 합니다 할 사람은 다. 남동생과 형은 사실 좀 닮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네, 무조건. 그러면 이제 동생이 이제 만약에 잘 됐어요. 근데 형 입장에서 지금까지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분 특징상 칭찬을 또 안 합니다. 이상해. 이상해? 거봐, 이상해. 네. 둘 다 여자친구 없지 않습니까? 모르죠. 앉아가지고 거봐 이상해. 네, 이거는 그냥 일단 동생이 컴플렉스라고 하니까 나이가 좀 어리고 약간 외모에 또 신경을 많이 쓸 그럴 때다 보니까 형이 넘어가시는 게 낫죠. 말린다고 되겠습니까? 동생 코 수술 잘 되면 너도 하고 싶어질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습니다. 너도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너는 심보까지 못 났다라고 하신 분 있고. 심포까지 못 났고 시열 잘못되고 코 잘못됐다. 이게 형이다 지금. 그런 거군요. 튜닝한 쭈꾸미라고 하신 분 있고. 쭈꾸미 많이 나오네요 오늘. 예. 네. 자, 아무튼 뭐 의외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몸에 위험한 수준의 어떤 손대는 게 아니라면 네네네네. 예, 교정이라는 거는 사실 치아 건강에도 필요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형제 같이 가면 할인 더 해준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원장님이 뛰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손님들이 오셨네. 세트로 오셨네. 대박 터졌네 오늘. 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형이 굳이 걱정을 하는 이유는 성형 후의 모습을 봐도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 안 되는 얼굴들이 있거든요. 그런 얼굴이라는 거죠. 네. 형은 또 잘 알고 있죠. 네. 제 해도 약간 좀 그런데 저기 문제가 아니에요.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싹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예. 네. 리모델링은 안 된다. 네, 형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임주영님 남자분입니다. 저희 회사는 호칭이 자유롭습니다. 다들 젊어서 대표님을 제외하면 형, 언니 이런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모모씨, 모모님 하기도 합니다. 근데 동갑인 회사 후배가 자꾸 절 형이라고 불러요. 나이는 동갑이지만 직급이 제가 높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형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나쁩니다. 이게 왜 기분이 나쁘지? 한마디 하면 꼰대 같거나 기강 잡는 것처럼 보일까요? 야, 저는 뭐 은근히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약간 외모가 좀 늙었나? 네. 그래가지고 괜히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동갑이에요 둘이. 네. 왜 형이라 불러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본인 얼굴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액면가루. 예. 그러니까 액면가루 먹이다 보니까 그냥 뭐 악의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호칭이 그랬던 건데 괜히 날씨 덥다고 과민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네. 형 아니었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본인만 갑자기 여기서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사연에 적어주신 것처럼 꼰대 얘기를 괜히 듣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채팅창에 노안 꼰대라고. 네. 예. 호칭이 자유스럽다 하니까 그냥 부르게 내버려 두세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형이라고 부르면 밥값도 내가 내야 되나? 아하. 이런 그것도 것까지. 있죠. 예. 예.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얼굴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동갑인 회사 후배가 사실 제일 애매하죠. 그렇죠. 뭔가. 근데 솔직히 뭐 내려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회사 선배다 보니까. 저는 그냥 본인만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렇게들 부릅니다. 저도 개그맨 동기 있을 때 약간 선배면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형이 아니라 혐이라고 부른 거 아니냐고. 주영혐. 진짜 여긴 끝이 없다. 혐. 베트남 예. 답이 없습니다 지금. 자, 임주영님께 용국이의 일침. 누나는 이상하잖아. 형이 낫지 누나는 이상하잖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네네. 네. 배성재 텐 오늘도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해봤습니다. 역시 일선발 코너라고 만족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처음 들은 분들은 놀래서 네. 꺼버리는 분들과 도망치는 많이 분들 끄셨죠? 많았겠죠.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이제 언제부터요? 예,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들은 분들부터 이제 조사를 할 텐데 어제 뭐 들었냐고 이제 내일부터 전화가 가거든요. 네. 배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텐 일요일 거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베디랑 용국수님은 베텐 오는 게 피서인가요? 스트레스 다 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베트남 편 아니겠습니까? 티가 나나 봐요.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도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월요일 코너로 태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 네. 죄송합니다. 자, 사연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 게시판이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요. 네네.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남성용 눈썹 펜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혁 씨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2023년 7월 3일 월요일 배성재 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